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년 사귄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글은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보여줄 것이고, 저희 가족과 남자친구 가족, 그 외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라서 글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저는 올해 33이고요.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곧 70이십니다. 형제는 13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저는 늦둥이였고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 사이에 2명을 유산하셨습니다. 오빠는 결혼 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언니와 조카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가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엄마도 태국으로 가셨고 저에게 같이 태국으로 가자고 많이 설득을 하셨지만 오빠가 하는 사업이 제 전공 및 적성에 맞지도 않고 가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한국에 남았습니다. 물론 엄마와 오빠, 세원이까지 엄청 저를 설득했지만 그때는 제 마음과 제 상황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태국은 비행기 요금도 많이 비싸지 않고 엄청 먼 곳도 아니기 때문에 2, 3거리 한 번씩 다녀오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25 무렵부터 한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부터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고 적성에도 맞아서 대학생활 내내 수학, 과학 과외를 했었고요. 중간에 휴학해서도 계속 과외 및 입시학원 강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따로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과외와 학원 강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28에 오빠의 도움을 조금 받아 작은 상가에 얻어서 공부방 규모의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다 입시 소문이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 학생들이 입시에 많이들 성공해 주면서 1년 반 만에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수학 전문으로 예전에 강사 시절 같이 일했던 저와 동갑이셨던 선생님과 1살 어린 대학 후배를 데리고 와 함께 열심히 운영하고 학부모님들이 영어 수업도 개강해 주시길 바라서 영어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저는 성격상 연애도 거의 못 해봤고 남자들을 대하는 것이 불편해서 여자 선생님을 뽑고 싶었는데 그 당시 여의치 않아서 남자 선생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영어 선생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그때가 제가 30이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학원에 여자들만 있으니 해결 못하던 사소한 일들을 영어 선생이 척척 해주니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영어 선생이 학원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안 돼서 저랑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선생은 저보다 3살 연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막내였죠. 사대 졸업하고 임용 2번 실패하고 경력은 별로 없었지만 서글서글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저도 참 믿음 가고 좋았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점점 제 권한을 넘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장실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거나 제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상담실장님으로 계시는 선생님한테 비품을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한다든가.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는지 남자친구의 도를 넘는 행동을 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후배인 선생님이 어느 날 못 견디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일이 커져서 정신 차리고 네가 뭔데 그러느냐며 엄청 심하게 싸웠고
후배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앙숙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영어 선생님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동감했습니다. 구인구직을 띄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오려고 할 때 본인이 영어 선생이니 잘 안다고 본인이 직접 면접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제가 했지만요.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뽑은 선생님은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선생이었고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둘이 바람이 났습니다. 같이 일할 선생을 뽑으랬더니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른 거죠. 무려 1년이나 저도 모르게 놀아놨더군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지난 여름방학 때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휴가를 간다고 일주일 휴가를 내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학원을 오래 못 배우니 남자친구와 길게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1박 2일 가까운 가평이나 소초 정도 다녀오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4명이서 자전거로 국토 대장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낭만적이다, 재밌게 하고 와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어차피 영어 선생님이 한 명 더 있으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오면 여선생이 휴가 가면 되니까요.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휴가 첫날 여선생에게 전화가 와서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바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어느 병원이냐고 많이 다쳤냐고 했는데 걱정 마시라고 일주일 정도면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수업은 어쩌죠? 하길래 수업이 문제냐? 더운데 너무 고생이다. 병문안 갈 테니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어느 병원이냐? 제 차 물어도 오실 필요 없다고. 부모님 계셔서 서로 불편하실 거라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푹 쉬라고 하고 영어 수업은 일주일 공강된다고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계속 통화가 안 되더군요. 저녁 때나 문자 하나 와서는 계속 라이딩 중이라고 연락이 어렵고 친구들 모두 애인이 없어서 나만 혼자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히덕거리기가 눈치가 보인다네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선생 둘이 휴가를 쓴 지 4일째 되던 날 위에 언급한 저와 함께 학원 개업 멤버인 선생님 둘이 술 한잔 하자고 하여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때문에 불편해서 카카오톡이나 SNS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동갑인 수학 선생님도 하지 않고 제 남자친구도 하지 않는데 후배 선생님과 여자 영어 선생님은 했더라고요. 근데 여자 영어 선생님이 해외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후배 선생님과 여자 영어 선생님은 SNS 친구가 아니지만 어떤 학생은 두 선생님 모두와 SNS 친구였고 여자 영어 선생님이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찍은 사진에 남자친구와 함께라고 글을 올렸고 멀리 흐릿하게 남자 사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사진에 학생이 댓글을 남겼고 그걸 후배 선생님이 보게 된 거죠. 저는 SNS를 안 해서 뭔 소리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 댓글에 그 영어 선생님이 댓글 단 학생 보고 누구누구야 나 여행 온 거 학원엔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셋이 궁리에 공리를 하다가 결국 모르는 척하고 천천히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